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모습이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 자, 엔비디아가 질주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원전 쪽 SMR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도 좀 올랐었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 공략은 언제 해야 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스펙주가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오면서 슈팅이 시원하게 나왔는데요. 스펙주 속성 중에 하나가 상장 첫날 급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 2,000원 선으로 회귀하는 급락을 하는 속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매매 복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060 화면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8분에 저는 스펙주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슈팅이 시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9시 18분에는 제가 교육방에 이제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시 18분쯤부터 제가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주가가 쭉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상승 추세를 깨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한 17% 정도 빠졌고 차분히 이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생명선 타는 모습 속에서 베팅을 했다가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고 또 계속 기다리다가 포스팅 막 작업을 요 시간대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요 자리에 베팅을 해놓고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슈팅이 계속해서 나온 거죠. 요 구간에서 담았던 물량을 또 쭉 시원하게 팔았습니다. 뭐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요 고점까지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주가가 박살이 났고요. 특이점은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통계를 쌓아보면 스펙주가 그 다음날에도 결국 좋게 마감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반짝하거나 아니면 갭만 띄워놓고 아예 그냥 또 밀어버린다던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기회를 엿보고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스펙주가 쭉 지속이 되는 경우는 최근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네요. 11시 10분에 말씀드렸네요. 아쉬운 눌림 이제 잘 이겨내고 이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쉬운 눌림 나오고 이제 정체다 라는 말씀을 11시 10분과 11시 13분에 드렸는데 틱 상황 속에서는 11시 10분이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어떤 거냐면 잘 기억하세요.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했으면 적당히 눌리고 가져야 됩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도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응용을 해볼 수 있고요. 뭔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잘 눌리고 가야 되는데 잘 눌린다는 게 뭐 5일선이라든지 생명선을 지킨다거나 요거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대로 뺐어요. 그대로 거의 뺐습니다.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뭐 그 이후도 올라갔지만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부터도 7% 8% 뺍니다. 아무튼 미래에셋 벤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좀 매매를 했습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빠짐없이 매매를 했어요. 방향성이 나온다 싶을 때는 거의 빠짐없이 매매를 해서 매매 복귀 뭐 타점 영상을 다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가 신규 상장 첫날 변동성 제한폭 변동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첫날 변동성을 느끼면서 올렸던 영상이고요. 시간 되실 때 또는 주말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어떻게 또 매매를 했는지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그 밖에는 오늘 매매를 하다가 손절한 종목도 있어요. 띠아라는 종목은 제가 요 구간에서 봤다가 요때 팔고 또 추가 매수했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J2K 바이오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화장품 쪽도 좋았는데 매매를 뭐 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좋았던 거는 스펙주 매매를 하고요. 마지막 오후장에 생각나는 건 워티라는 종목입니다. 요 자리에서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쭉 슈팅이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상한가 좀 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도 20% 정도 물량만 좀 남기고 다 좀 수익 실현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계속 풀리더니 시간에서도 3% 빠졌습니다. 다만 뭐 일단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요. 워트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슈가 뭐가 있었죠? LG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도 미국 기업과 글로벌 공조 시장 공략을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어제는 LG전자 미국 냉각 시스템 뚫었다. 그래서 3S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제가 이삭엔지니어링이 뉴스를 좀 늦게 봐가지고 매매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신성엔지, SCD 뭐 이런 종 삼성공조, 뭐 한성크린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온도습도
또 제형 또 그냥 같이 넣어놨어요. 제가 추가로 워트라는 종목도 왜 움직일까.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자 엔비디아가 질주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원전 쪽 SMR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도 좀 올랐었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시간에서 급등을 했을 때 다음날 갭만 띄우고 반짝한 다음에 빠지는 경우는 사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이 반도체 쪽도 한미 반도체도 올라갔지만 생각보다는 그냥 초반에 반짝하고 시세가 막 크게 탄력적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어지는 그림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매매를 하던 또 보조지표로 삼든 보조지표로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AI 섹터를 대표하는 SK 하이닉스가 시가 갭은 띄웠습니다. 엔비디아 영향으로 무려 3.70 기존 보유자분들은 좋죠. 그런데 신규 입장에서는 그냥 시가가 곧 고가였고 하락 추세를 그렸기 때문에 굳이 공략할 대상이 아니었고요. SK 하이닉스 방향성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도 기대했던 종목인데 그냥 오늘 시가가 고가였어요. YC라는 종목 오늘도 지뢰 시그널 떴습니다. 이거 빠르게 먹지 못하면 쭉쭉쭉 내려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좀 아슬아슬한 전력 설비 쪽, 반도체 쪽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S 쪽에서 이것도 반짝했어요. LS 에코에너지 또 장 초반에 달려갈 때는 참 좋았는데 그래 놓고서는 중요한 시가와 전일 종가를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이 됐고요. 시간에서도 한 1% 정도 빠졌는데 물론 내일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오늘 마감 기준으로는 오히려 막 내일도 분명히 올라간다 뭐 이런 차트의 모습보다는 개파락하고 또 빠르게 또 회복을 하지 못하면 5일선 이런 위치에서는 생명선을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미 생명선 벗어난 종목도 많습니다. 아슬아슬한 종목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암흑기의 연속이에요. 지뢰 시그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 공략은 언제 해야 된다? 방향성이 나왔을 때 차트 추세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데 돈을 보고 매매를 하지 않아요. 돈은 보조지표로서는 봅니다. 하지만 공략을 할지 말지는 차트의 형태, 어떤 차트의 그림을 그리는지, 상승 추세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선해서 공략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 자리는 공략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같은 비슷한 위치지만 요 자리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인 거죠. HD 일렉트릭 뭐 여전히 5일선 살아있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아쉬운 거죠. 여기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5일선 타고. 이것도 반짝하고 역시 그냥 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 원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이한 게 시간에서 올라가다가 쇼스포트테크 같은 경우는 8%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한전산업도 4%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보시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예 보합 수준이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 4% 가까이 올라가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갭은 띄었어요. 어제 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베팅을 했던 종목이 이제 서전기전, 요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어제 공략을 하고 오늘 갭에 다 팔았습니다. 오늘 갭이 서전기전이 그래도 한 9 정도였나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기술 베팅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공략을 요 구간에서 뭐 밀렸을 때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요 계좌도 매매를 했는데 갭을 띄우고 밀려날 때 요거는 일찍이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우리기술도 5일선을 뭐 지키는 모습도 아니고 시가부터 그냥 갭만 띄우고 밀리는 모습, 원전 쪽도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 시간의 상황으로는 또 차트의 모습으로는 내일 주도한다면 이 종목이 또 주도를 할지 아니면 제가 서전기전 그 다음에 뭐 한전산업 대부분 카운터덱 관점에서 최소한 두 차례 정도는 조정을 밟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아쉽게 마감한 종목들이 많아요. G2파워도 조금만 위에서 좀 마감을 잘 지켰으면 또 체크를 해봤을 텐데 오늘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등락률이 가장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종목이니까요. 이 흐름이 깨지는지 요게 또 깨지면 원전 쪽 심리가 또 깨지겠죠. 그래서 요게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그리냐에 따라서 또 나머지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전력 설비 쪽에서 LS 일렉트릭 마린솔루션 내일 해제가 되는 종목이고 단일가에서 일진전기 뭐 정도 5일선 위에 타고
상승으로 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이제 좀 불안한 모습 속에 있는 종목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왜 또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됐냐면 오늘 반도체 쪽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워트도 반도체인데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잘 나갈까? 이게 뭔가 있나 봤더니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그래서 최근에 냉각 시스템, 전력 효율화를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트, 유니스템, GST, 저스템, KS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KS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나온 종목이고요. 내일도 레드불 나오는지 일단 시간은 빠졌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유니스템과 워트입니다. 워트가 오늘 대장으로서 움직임을 줬는데요. 요때 사실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요 구간을 또 저항을 받을 것이냐, 넘지 못하고, 아니면 요 구간을 조정을 받아가면서 결국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죠. 과거에 저항을 여러 차례 받았던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템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가 절대 고평가가 아니다, 밸류상 매력적인 자리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요 기준봉을 어떻게 좀 살려가는지. 그 다음에 공조, 이름이 삼성 그리고 공조가 붙어서 그런지 요게 또 장중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뉴스가 나온 게 미국 대형 냉난방 공조 설비 관련해가지고 나왔고요. 요거는 오늘 단일가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그널이 좀 잘못된 건데,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거래 실리면서 위로만 가면 단일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CD라는 종목과 그리고 오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력선 돌파 마감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간에서 대부분 빠졌어요. 대부분 빠졌는데 조정을 건전하게 밟고 좀 이어지는지 공조, 냉각 체크를 계속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주는 피플바이오와 샤페로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이쪽은 사실 제가 지금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피플바이오, 샤페로. 그 다음에 시에나, 이것도 오늘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다시 돌파를 한 종목이고요.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고, 스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이 엄청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게 이제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라든지 맥점이라든지 밑으로는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움직임 체크를 해보고, 화장품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J2K 바이오, 이쪽은 매매를 아쉽게 못했는데, 원익도 화장품 쪽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시간에 3% 올랐고요. 아이패밀리, 그리고 에이블 CNC, 이치안부, 뷰티 스킨, 이것도 오늘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시간에 빠졌는데 역시 건전하게 조정은 잘 밟고 이어지는지, 그 밖에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등등이 있고요. 삐아라는 종목은 시간에서 4% 빠졌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면 개파락 하더라도 어쨌든 이 종목은 조정을 밑에서 짧게 밟고 또 상방으로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삐아라는 종목은 실리콘2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화장품 쪽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중국 테마, 오가닉티, 형성그룹 요정도 오늘 음봉 조정이었는데 내일 이 음봉을 좀 먹으면서 이어지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요. 내일도 빠지면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갈 종목이라면 지금 이 구간이 딱 세력선, 또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양봉으로 올려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FST라는 종목, 반도체 쪽에서 오늘 그래도 건전한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요. 유닛 테스트처럼 그냥 내일도 음봉이면 굉장히 아쉽고, 내일은 양봉으로 치고 가면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BHF 관련된 종목, 그래도 양봉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 지정, 단일가에서는 이제 내일 해제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 쪽은 오야, 사조식푸드, CJ식푸드 체크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 ST가 최근에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오늘 또 주요 특징주가 PNT예요. PNT라는 종목이 여기 보시면 레드불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2차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관심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자리들도 돌파를 하면서 어제 시간의 특징주였고, 오늘 시작과 함께 굉장히 좋았던 종목,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현대차도 사실 좀 아쉽습니다. 최근에 기아차는 그런대로 계속 5일선을 붙이려는 매수세가 붙고는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놓고서는 계속 또 빠지는 모습은 아쉬워요. 일단은 생명선까지는 보는데요. 이런 점 그냥 보여드리고,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시간에서 좀 상승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암흑기에 들어간 지 꽤 됐어요. 지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하락 추세 속에 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요 자리 저점도 깨고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SK하이닉스는 차트가 좋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켜야죠. 지키지 못하니까 빠지고 생명선 돌파를 했으면 이게 돌파한 캔들이잖아요. 그죠? 돌파한 캔들입니다. 이거 지키고 가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또 밀려. 아쉽죠.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될지. 이것도 계속 지키다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종가선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 속에 있는지, 상승을 그리고 있는지, 하락 추세 속에 있는지. 투자와 트레이딩은 다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상승 추세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레드불 강의 마감을 할 거예요. 수강 신청하시면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학습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카운터텍 강의도 온라인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 가능하시고요. 6월 15일 날 기분 특강 예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